여기부터 얘기를 해볼게 일단. 다면체 파트는 사실 이번에 봐도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그치? 아까 근데 그 기출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수정은 좀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각 모서리 면의 개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를 좀 따라간다고 갑자기 네? 왜 지금 왜 올려?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봤던 기출에서는 그런 형태가 없었지만은 지금 딱 요 6번 같은 느낌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칠면체인데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네. 그럼 뭐야? 아니면 뿔대. 여기까지 느낌이 딱 오면 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면체 파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그러니까 파트가 딱 세 가지로 분류가 되지. 그렇지? 첫 번째가 뭐야? 그냥 기본적인 그 기둥 뿔대라고 하는 다면체 형태, 그리고 나서 정다면체, 그렇게 회전체, 이렇게 딱 세 가지의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다면체 형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뿔대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조건 뭐야? 뿔대가 되겠지. 됐어요? 근데 칠면체니까 몇 각 뿔대야? 5각 뿔대가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질문이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써. 쟤네들 쓰지 말라고 한 것 뿐이야. 하나 써줄 게 뭐야? N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개라는 거. 됐죠? 이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쌤이 굳이 안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주 괜찮을 것 같지? 그치?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쪽입니다. 다 그려야 돼요? 응? 위에 거? 아니 뭐 못해? 저 이거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당당했으면 좋겠는 게, 야 너 이거 왜 이거 안 채웠어? 채워드려요? 이런 느낌이어야 돼. 이미 다 할 줄 아는데 뭘 굳이. 근데 자기가 알잖아 솔직히. 괜히 혼나는 거 이런 느낌을 만 넘어갔으면 좋겠고, 정답면체 정의는 뭐예요? 같고 하나 더? 모든 면이 평행이다. 모든 면이 평행이다가 먼저 나오는 게 맞아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충분히 그 두 가지의 말이 안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발레가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뭐야? 정사면체를 딱 그린 다음에 거기 밑에다가 정사면체 하나 더 붙이면 안 되지. 정다면체인 것 같지만 모든 면이 합동이지만 안 되는 예시가 이거라고. 됐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뭐 제가 계산하는 문제들이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61번 좀 체크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61번 요거 하나 체크. 이건 다 써줘야 돼.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별표 치고, 만약에 이렇게 도형이 나왔어. 나 뭐 할 거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H일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공식은 뭐가 있다?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H가 된다는 거. 됐어요? 제대로 써주라고 얘기를 했어. 공식 이름은 뭐였다? 소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상황 좀 써볼게.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것만 좀 요렇게까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예를 들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였어. 근데 이제 꼭지각이 직각 부분에서 수선의 발을 씩 내렸던 거지. 그럼 여기에서의 길이를 만약에 x라고 잡는다면 공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4 곱하기 3은 5
곱하기 x니까 x가 뭐야 그러면? 5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됐죠? 지금 문제 오픈 안 하는 거야. 이것만 외워놔. 그럼 그때 이 문제라고 하는 걸 해줄 테니까. 알겠죠? 그리고 다른 학년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쌤이 해줄 건 없고요. 자, 세 번째 쪽부터는 다 풀어줄게요. 다 푼다고. 아니, 풀어준다. 좀 더 속도감이 좀 날 겁니다. 자, 내가 쌤이 아까 시험지 줄 때도 딱 30분 줬지. 근데 타당한 시간 맞지? 그치? 왜 그 정도로 줄라 우리가 원래 45분을 줘야 되잖아. 근데 마킹 시간까지 빼면 한 42분 정도를 주면 돼. 그건 마저도 10분을 줄인 이유가 있어. 그래도 충분히 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갖고 노는 수준보다 더 빨라야 돼. 왜냐면 이미 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간다 지금부터. 어딘 찾았지? 자, 기둥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2하고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를 진행을 해주죠. 그럼 그대로 가볼게요. 밑면의 넓이 30 곱하기 2 플러스 밑면의 둘레 22 곱하기 높이 끝. 됐죠? 자신있게 써. 어렵고 뭐 꼭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한번 여기도 똑같습니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죠. 일단 반지름이 4라고 했으니까 밑넓이는 16파이가 되겠고 곱하기 2배.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그대로 8파이가 되겠고 곱하기 높이 끝. 더 얘기할 거 없겠죠? 넘어갈게요. 상대적으로 부피는 쉽다 어렵다? 쉽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뭘 잘 틀린다? 뭐 때문에 틀려올 것 같는데? 맞아. 삼각형 그 2분의 1 안에서 못 틀려. 얼마나 배 아파. 그치? 그러면은 일단 넓이 뭐야? 11 곱하기 6 곱하기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높이 때리고 곱하기 아이고 3분의 1 까지. 됐죠? 근데 이거 야 진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쭉 다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냐?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보면 결국은 계산을 2번, 3번, 4번 하는데 쭉 세운 다음에 하면 한 번만 계산하는 느낌이 들어.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계산이 간결해. 그래야지 계산에서 덜 틀려. 참고로. 됐죠? 연산 안 하고 있어. 성주 잘 들리지? 얘기 들리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 똑같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몇이야? 25파이 곱하기 높이 7 끝. 더 얘기할 거 없죠? 넘어갈게요. 자, 뭐 이렇게 나왔어도 똑같습니다. 뭐 말을 거창하게 해도 상관없어. 어쨌건 기둥이 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럼 기둥의 건널비 먼저 구해볼까요? 기둥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 일단 밑면의 넓이 먼저. 일단 반지름이 4니까 넓이는? 일단 반지름이 4니까 넓이는? 16파이. 근데 중심각 보이니까? 분의 150도가 되겠죠. 이게 몇 개? 2개 있고 정신 차려야 돼. 일단 둘레로 가볼게. 그럼 일단 뭐를 더해줘야 돼?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앞에? 쉬운 거 먼저. 32? 일단 얘 둘레 구할 거 아니야 둘레. 일단 클라스 사람들이네. 8파이 8 플러스 됐어요? 아, 그 8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8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150도. 여기서 쌤이 조금 잔소리 하면은 봐봐. 지금 밑면에 둘레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봐요. 얘 길이가 모두 다 필요한 거 맞지? 그치? 밑면에 둘레니까 모든 길이들을 다 더해주는 게 맞잖아. 그런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누군가는 반지름을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치? 누군가는 반지름을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그건 자기 취향인 건데 잘 생각해봐. 취향이 있는 거 맞아? 맞아? 반지름을 나는 먼저 할래. 반지름을 나중에 할래. 생각해본 적 있어?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놓치고 틀린다니까. 어차피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나는 직선을 먼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나는 상관없이 앞뒤에서 할 건데 난 정확하게 점검할래도 자기 취향이 될 수 있다고. 미리 생각해 놓으라고. 오케이? 그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밑면에 둘레 나왔지? 그 다음 곱하기 여기다 높이 몇 해줘?
8 해주면 돼. 여러분의 시험지에는 얘가 써 있어야 돼. 얘가 써 있지 않은데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내려고 한다. 그럼 실수가 더 많을 거라고. 근데 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걸 뽑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쓰는 이유가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걸 쓴다고 절대 느리지 않아. 절대 느리지 않아. 시간은 충분해. 그러니까 쓰라고. 알겠어요? 쓰는 것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얘기해볼게. 그렇게 해야 시간이 남았을 때 점검을 하는 거야. 반지름이 이거 넓이였을 테니까 16파이 150도 맞아. 맞아. 그지? 8 더야. 근데 정답이 안 나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바보냐고. 왜 지우냐고 그거를. 이거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괜히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절대 지우면 안 돼. 알겠죠?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뭐가 나왔어요? 아까 나왔던 문제죠? 기둥이 나왔어. 그치? 일단은 건널비 먼저 가볼게. 자, 간다. 위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밑면의 넓이 먼저 갈 거죠. 36파이 마이너스 4파이. 왜냐면은 빵꾸 뚫려 있는 모양이니까 전체 넓이에서 안쪽 넓이를 빼줬고요. 이게 두 개가 있다. 나중에 계산해. 할 거는. 플러스 밑면의 둘레. 밑면의 둘레 몇이야? 12파이 플러스 4파이. 아까 분명히 있었어. 빼기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곱하기 높이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부피는 상대적으로 쉽죠. 밑면의 넓이를 구해주는 건데 밑면의 넓이가 어차피 36파이에서 4파이 빼준 거니까 32파이가 될 것이고 곱하기 높이 10만 떼어주시면 되겠죠. 재밌는 것은 모양이 이 정도로 바뀌었어도 절대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그냥 구하기, 세 가지로. 두 번째가 잘라서 따로 구하기. 세 번째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딱 그렇게 나뉘어지거든.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그치? 이걸 잘라가지고 둘을 더하든가 이 큰 걸 구해서 작은 걸 빼든가 둘 중에 하나가 플랜만 잡히면 돼.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이렇게 나왔다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2고 그럼 여기가 9겠고 여기가 8인 상태야. 쌤은 큰 거에서 빼줄게요. 전체 넓이 몇이야? 98 72에서 여기 넓이 5, 2, 10 빼주면 되겠죠. 여기 62가 되겠네. 됐죠? 밑면의 넓이 나왔어. 일단 건넓이 가볼게.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플러스 이제 뭐 해줘야 돼? 밑면의 둘레. 자, 근데 여기서 둘레 재밌습니다. 자, 간다. 둘레 일단 빨리 구해봐. 밑면의 둘레 빨리 구해봐. 구한 사람 말해요 바로. 32. 자, 잘 봐. 근데 어떻게 구했는지가 중요하거든. 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2였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였거든. 그래서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야. 혹시 9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을 했냐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잘했어.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다. 이 길이가 그리고 이 길이가 이쪽으로 올게. 그리고 이 길이가 이쪽으로 올게. 그럼 뭐랑 둘레가 똑같아? 직사각형이랑 똑같아. 직사각형이랑 둘레가 똑같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줘? 여기 하나 쓸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줘? 가로 더하기 세로 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4번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 더한 걸 2배만 해주면 돼. 충분히 이해되지?
근데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도 직사각형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달라니까? 추워서 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일단 킬게. 자, 그러면 여기가 9, 9, 8이잖아, 지금. 근데 여기도 어차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붙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9, 8이니까 더하면 몇이야? 17. 곱하기 하면? 7. 아니. 34가 되겠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를 그렇게 구해주려고 하셔야 한다고. 높이 10까지. 한 문제 더 볼게요. 여기서 부피는 일단 부피 먼저 끝내자. 그럼 밑넓이 나왔고 높이만 해주면 되겠죠. 기둥이니까. 근데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인지가 중요했던 건데 잘 봐.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거 간다. 이렇게 생긴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직육면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직육면체 케이크 조각만 이렇게 또 잘라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레고 블럭처럼 이빨이 하나 빠져있는 느낌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형주 됐어? 자, 잘 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쌤이 여기가 6, 여기를 5, 여기를 8이라고 해볼게. 여기를 2, 여기를 2, 여기를 2, 여기 다 2라고 하자. 이렇게 2를 뺐어. 됐죠? 이해됐지? 문제 모양은? 됐지? 자, 간다. 부피를 먼저 구해볼게.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6, 5, 8인 친구의 부피 어떻게 돼? 6 곱하기 5 곱하기 8, 30 곱하기 8 하면 되지. 건널비는 어떻게 돼? 30 곱하기 2. 기둥처럼 구하고 있네 지금, 그지? 좋아, 잘했어. 지금 기둥처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기둥의, 그러니까 부피는 그냥 쉽게 구하자. 30 곱하기 8 좋아. 근데 건널비를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존재는 해. 지금 이면이 몇 개 있겠어? 이렇게 생긴 게 6개. 2개 있겠지. 아니 다 길이가 다른디. 그럼 얘가 몇 개 있겠어? 2개 있어. 그러니까 얘는 몇 개 있겠어? 얘도 2개 있어. 됐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 건널비가 6 곱하기 5랑 5 곱하기 8이랑 6 곱하기 8을 계산을 해주고 이게 모두 각각 2개씩 있다고 카운트하는 방법도 존재해.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이 2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에 따라 달라. 지금 너희가 연습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좀 더 해주셔야 하고. 자, 이제 간다. 이 상태에서의 부피를 구해볼게.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일단 똑같이 하면 되지. 6 곱하기 5 곱하기 8을 해줘. 그럼 전체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뭐를 빼줘? 한 변이 2인 정육면체를 빼줬으니까 한 변이 2인 정육면체 부피 2의 세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8 맞고요. 됐지? 다시 홍조야, 정리 조금 빨리 따라와줘야 돼. 한 변의 길이가 A인, 한 변이 A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A의 세제곱. 건널비는 어떻게 구한다? 건널비 뭐 했어? A제곱이 몇 개 있다? 6개. 6개 있다. 6A 제곱이었다는 거. 자, 그렇게 부피는 끝났어. 여기서 이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건널비야. 자, 잘 봐. 잘 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하고 이렇게. 그치? 근데 봐봐. 얘 있지, 얘. 얘를 이쪽으로 당길게. 여기게 오게. 여기 노란색 보이죠? 얘도 이쪽으로 당길게.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 얘 보이죠? 얘도 위쪽으로 당겨서 이제 위쪽에다가 올려줄게. 그럼 뭐가 돼? 직육면체의 건널비랑 똑같아져. 본 적 있지, 문제? 그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 그래서 떼어진 문제는 그렇게 건널비를 구해주시면 된다. 뭐였다? 2 곱하기 6 곱하기 5, 6 곱하기 8, 5 곱하기 8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속도 좀 낼게요. 건널비는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지금 요번에도 건널비, 그러니까 뿔에서 건널비를 오히려 쫄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나오지도 않아. 낼 이유가 없어. 너무 쉬워서. 근데 쫄 것도 없는 게 그냥 겉에 있는 넓이잖아. 오래 걸려서 문제인
거지 문제를 못 풀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건널비 어떻게 구해? 얘 36, 얘 21, 21, 21, 21 다 더해주면 되겠고 다시 여기서 이제 이게 재밌어지죠. 자 봐봐 요거 지금 바로 부를 수 있을까? 원뿔의 건널비? 넓이 아 그러니까 25파이 플러스 2분의 18 곱하기 13 곱하기 10파이 10파이가 되겠죠. 좋아, 좋아, 완벽하게 잘 잡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판단해줘. 내가 이걸 못 불러. 그럼 이 단계를 거쳐가야 돼. 이 친구의 전개도는 어떻게 펼쳐지겠어?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의 밑면이 붙어있는 상태고 여기가 5일 때 모선인 여기가 13인 상황이에요. 됐죠? 이때 반지름이 5인 이 친구 둘레 몇이야? 몇이야 얘? 10파이가 되겠죠. 그럼 다시 얘는 몇이야? 18 얘가 10파이가 되겠죠. 근데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2분의 1 곱하기 RL이죠. 됐죠? 그게 여기에 붙은 거고 또한 반지름이 5인 밑면의 넓이는 몇이야? 또한 미안해 소리 25파이가 되겠죠. 그게 여기 있는 거라는 거. 됐죠? 여기에서 이 전개도를 펼쳐주는 구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단계는 전개도를 펼치지 않고 식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 절대 정답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생각하자고. 부피는 3분의 1 곱해주셔야 한다는 거. 형주 괜찮지? 됐을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 곱해주시면 되겠고 42까지도 넘길게요. 같은 유형이라. 자, 이때 잘 봐. 자, 보시면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이 B급침 부분이 밑면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서져 있는 이 친구가 높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거. 됐죠? 그럼 뿔은 어떻게 구해져? 여기가 3이고 3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아까 영어 얘기해 준 것처럼 삼각형이 나왔을 때 2분의 1을 생각을 못해서 틀리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 염두해 두시고 곱하기 높이 뿔이니까 3분의 1까지. 됐죠? 자 그리고 얘입니다. 근데 이거 약간 좀 치트키 같은 얘기를 좀 해줄게. 그 물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유형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물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유형은 어차피 기둥 아니면 뿔이야. 아니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굴을 만들 수 있겠냐? 그게 안 되잖아. 그럼 뭐 이렇게 해서 기둥을 만들 수 있어? 그거 안 되잖아. 그냥 원 기둥에서 뭐 지금 우리가 좀 더 다뤄야 되겠지만 뭐 물을 얼만큼 그릇 이만큼 뺐을 때 높이가 얼만큼 줄였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유형인 거고 좀 응용작인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가만히 물의 모양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뿔 아니면 기둥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우는 방식이 그냥 그 뭔지 기억할까? 물 끄트머리가 여기 끝에로 와가지고 삼각뿔 모양이 삼각 기둥 모양이 되게 만드는 형태라 기본적으로 뿔이야. 근데 왜 자꾸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얘가 보기 어려워. 그치? 얘를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얘만 알아보면 문제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 무슨 모양이라는 인지가 필요해? 삼각? 뿔이야. 얘가 밑면이고 여기가 높이인 뿔이라고. 됐나요? 그럼 밑면이니까 1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에서 넓이 처리해주고 높이 한 다음에 뿔이니까 3분의 1만 때려주시면 되겠죠. 또한 비슷한 느낌으로 만약에 지금 문제 말에 뭐가 나왔어 지금? 물을 채우는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당연히 부피 문제야. 페인트 칠하는 문제는 뭐였어? 건널비였어. 그러니까 그런 쇠구슬은 부피였어. 그러니까 이런 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미 무슨 단어가 나왔을 때 뭘로 공략할지는. 근데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겠지 문제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일단은 원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부피를 얘기하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다른 거 나온 것도 없고. 그럼 부피를 먼저 가자. 물 채우는 문제니까.
그럼 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그대로 반지름이 9니까 81파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3분의 1 취해줍시다. 여기는 들어갈게요. 넘어갔더니 몇이야? 84, 324파이가 나왔어요 일단. 근데 문제 뭐래? 1분에 4파이씩 넣는데 그럼 어떻게 얘를 4파이로 나누자. 그랬더니 몇이야? 81이 나와. 그럼 몇 번을 넣은 거야? 81번. 그러니까 1분에 4파이라며. 그러니까 81분이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64번입니다. 자, 64번 에이씨, 왜 안 돼? (64번도) 쫄 거 없는 게 현재 반지름이 9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넓이는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넓이를 구하지 말았어야 돼. 이 문제가 나왔어.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모선과 중심각을 안 주고 반지름을 주잖아. 밑면에 반지름. 그럼 넓이 구한 다음에 호의 길이 구해서 땡 치면 되지.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중심각이 있으니까 쌤이 예를 들어서 81파이 하고 360분의 120도 진행을 해주면 그럼 계산하면 얘의 넓이가 나올 거라고. 근데 정확하게 문제를 구사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지 말고 당연하게 호의 길이를 먼저 구했어야 된다는 거지. 일단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18파이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약분해주면 일단 6파이가 만들어져요. 그럼 호의 길이가 6파이니까 둘레의 길이가 몇이야? 6파이니까 그럼 반지름이 몇이야? 3이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뭐가 됐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문제가 레디가 됐지. 더 끝나기 쉬워졌잖아. 뭐야? 9파이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파이. 이것도 쌤이 얘기하지만 9 곱하기 6파이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6파이 곱하기 9도 맞겠지. 근데 공식을 외운 대로라고 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는 호의 길이를 먼저 외웠는데요. 그럼 그렇게 해. 대신 평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차이인 것 뿐인 거지. 됐죠? 아, 왜 와이파이가 왜 이랬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딱 이 정도의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면 쌤 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뿔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느낌이 만약에 들었어. 사실 여기서 내용을 쌤이 얘기해야 되는 거 끝났어 솔직히. 근데 여기부터 중요한 게 딱 하나인 게 뭐냐면은 뿔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고 뿔의 특히나 건널비 그게 좀 어려운 편이잖아 정리를 할 때. 근데 뿔의 건널비가 완성이 됐는지의 최종 형태는 이 뿔대의 건널비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야. 쌤이 답은 안 냈지 지금. 그치? 근데 계산만 하면 되게끔까지 와줬잖아.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가면은 정말 멍청한 짓이 그걸 가지고 정답을 내고 있어요. 그것만 왜 적어줬는데 문제를 보고 그걸 구할 수 있냐는 거야. 자, 즉 봐봐. 자, 혹시 부를 수 있을까? 건널비 해봐. 36파이 플러스 2분의 위에 뚜껑 먼저 할게. 9파이까지 일단 털어냈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아래 뚜껑, 얘가 위 뚜껑이야. 됐죠? 그 상태에서 몸풀 때 건널비 어떻게 구해줘? 근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대답이 앞에만큼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았거든. 그치? 근데 큰 뿔대에서 그냥 작은 뿔대 빼주면 건널비인데 그 위에 그래 그거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 건데 왜냐면은 이 친구를 가지고 전개도를 그려주면은 여기가 된 거에서 이만큼을 빼준 녀석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게 맞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2분의 1 RL이 제대로 적용이 됐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개도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고 안 되면 얘기해. 질문방에다가 올려달라고. 아시겠죠? 그럼 다시 연습해 보시고요. 부피는 생략할게요. 빼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라 생략하도록 합시다. 성주 반지름이 R일 때 9의 건널비 부피 4파이 R 제곱이고요. 이쪽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빨리빨리 써. 아까 맞았니? 아니요. 왜 틀렸어 근데? 나누기를 안 해줬어. 그러면 결국은 공식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 점검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도 염두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94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뿔과 뿔대 기둥에 대한 부피를 직접 구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고 1대 2대 3은 나중에 이야기야. 알겠죠? 전날 좀 최대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도수분법표입니다. 여기는 솔직히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드릴 게 없고 유일하게 얘만 요거 하나 이 문제는 다른 말 할 거 없어. 여기 2A, 3A, 여기 5B, 4B 써주시고요.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해? 전체 분의 극계급의 도수니까 2A분의 5B와 3A분의 3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성인이 아까 대답할 때 거꾸로 했던 거 기억하죠? 반대로 했어요. 그대로 여기 비율 땡땡 했죠? 자 간다. B 양쪽에 없애주고요. A도 양쪽에 없애줘. 그 다음에 뭐 해줘? 최소 공배수 양쪽에 곱해주면 이 약분해주면 15가 되겠고 3 역분해주면 8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은 정답이 15대 8이 나와집니다.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아니야 안돼. 6 곱해줘. 양쪽에 똑같이 최소 공배수 곱해줘. 알겠지? 쌤도 그거 된다고 많이 얘기하는 편이었는데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줘. 양 전항과 후항에 곱해주는 게 맞아서. 알겠죠? 그리고 남은 도수분법표는 점검을 해보고 이야기를